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TSMC 3나노 양산 박차, 애플이 처음 적용, 미 반도체 지원법 비판하는 대만, TSMC 중국 사업의 악영향,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만의 TSMC가 인텔의 제품 출하 연기의 악재를 딛고 3나노 하반기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사는 애플이 되는 것이죠. 3나노 양산 초기에는 수익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이익 창출은 2024년부터 하겠다라는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은 언론 등을 통해서 미국이 추진 중인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맹비난을 하고 있는데요. 대만의 경제를 지탱하는 TSMC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측면이 더 크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현재 중국의 팹을 가지고 있는 TSMC는 미국의 지원을 받게 되면 중국 팹에 대한 신설이나 증설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내용은 TSMC 3나노 하반기 양산 박차 애플이 처음 적용입니다. 17일 대만 업체 자유재경에 따르면 TSMC는 예정대로 3분기 말에 3나노 생산에 들어가 4분기에 양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북미에서 열린 TSMC 기술 포럼에서 TSMC는 업계를 선도하는 3나노 기술은 올해 하반기에 양산할 것이라고 하면서 혁신적인 TSMC 핀플렉스 구조를 맞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3나노 양산 초기에는 생산량이 극히 적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큰 고객사인 애플만 우선적으로 구매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팹리스 업체들이 넘어서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애플이 큰 고객사이고 이 큰 고객사를 통해서 애플의 디스카운트가 좀 있어요. 디스카운트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디스카운트를 통해서 애플이 먼저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애플은 TSMC의 3나노 칩을 M2 프로에 탑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텔은 TSMC 3나노의 첫 번째 고객사로 될 예정이었지만 인텔은 설계 제품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3나노 생산 아웃소싱 계획을 한 1년가량 연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사실상 인텔이 TSMC에 주문하지 못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TSMC의 다른 고객사인 AMD, 미디어텍, 퀄컴 등은 2024년에 3나노를 양산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죠. 3나노 공정은 약 6에서 8분기 내에, 즉 2024년에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업그레이드된 N3E 공정은 내년 하반기에 생산량을 늘릴 것이며 그때야 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원래 초반 버전과 같은 경우는 지금 수율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3나노도 겨우겨우 이번에 양산을 시작을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초도 양산은 수율이 낮다. 수율이 낮아서 이제 수율을 계속적으로 높이고 업그레이드된 N3E 제품에 대해서만 이제 그때부터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년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SoC에서도 여기에 주문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제대로 된 수익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이때가 되면 이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3년 말부터 EUV 노광 공정에 펠리클을 적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5나노 제품에 대해서 지금 수율이 낮아서 수익이 없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었는데 이 EUV 노광 공정에 펠리클을 적용하게 되면 수익은 급속하게 올라가고 수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 단가 자체도 조금 더 떨어뜨릴 수 있는 경쟁력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게 되고 특별히 GAA, Gate All Around의 지금 3나노 제품의 2단계 제품이 2024년 초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제대로 적용시켜서 이 2단계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TSMC 측은 이익 창출과 관련해서 3나노 공정은 내년부터 매출을 창출될 것이지만 공정 복잡도 때문에 양산 초기에 총 이익률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익 창출을 말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라고 말을 해서 지금 초도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수율은 형편이 없을 것이다. 내년에 이 2단계 제품이 나오게 될 때 이때는 조금 변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지금 TSMC와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지금 말이 나오고 있는 것은 수율이 잡기는 너무 어려웠다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결과를 봐야 되는 것이죠. N3E 공정은 3나노를 개선한 2세대 공정이기 때문에 3나노보다 지금 현재 3나노보다 더 양호한 성능,
전력 효율, 수율 등을 가지고 있으며 3나노 양산 후에 생산이 돌입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TSMC가 7월 중순에 열리는 법인 설명회에서 자사 3나노 공정은 핀팩 기반으로 생산할 것이며 고성능 컴퓨팅, 스마트폰 응용 등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TSMC는 3나노 공정은 5나노, 7나노에 이어서 자사의 또 다른 장기 수요가 있는 대규모 공정 기술이 될 자신이 있다 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도 3나노 2세대 공정, GAA 2세대 공정에 대해서는 퀄컴을 잡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TSMC가 대만에서의 기술 포럼은 오늘 30일 날 계획할 예정이죠. 이때 이제 전체적인 스케줄링이 나올 것 같은데, 이 스케줄링이 나오게 되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충돌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외부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스마트폰, 노트북 등 전자제품 수요가 약세를 걷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을 쓸 수가 없어요. 전체적인 물가가 너무나도 상승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엔겔 지수가 상당히 높아져 가고 있는 상황. 전체적인 유가, 지금 유가가 가장 큰 문제인데, 유가가 어느 정도 지금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아직도 높은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곡물 가격도 지금 상당히 뛰고 있는데, 지금 좀 더 안정적인 상황이 됐지만 여전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이제 좀 꺾인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올 하반기까지는 좀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이션의 영향 때문에 이런 전자제품의 수요가 적어지고 앞으로 고성능 컴퓨팅의 수요도 둔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장하는 사업은 서버 사업이죠. 제품 수요가 반도체 산업을 강타할 우려가 커졌지만 시장은 과거의 경험을 분석을 해보다 보면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반도체 산업의 불경기 때 새로운 공정 개발의 속도를 높일 것, 항상 그랬어요. 불경기 때 기술을 개발하고 호황기 때 그 기술을 퍼뜨려서, 호황기가 되기 전에 그 기술을 퍼뜨려서 그 기술이 대중화되도록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 반도체 기업들의 눈이 미국에 쏠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지원을 늘리기 위한 반도체 지원법이 시행되기 때문이죠. 여기에 칩포 동맹, 그리고 DUV 노광 장비 수출 금지, 그리고 YMTC의 견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러나 대만 언론들은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에 대해서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내용,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비판하는 대만 언론입니다. 18일 대만 디지타임즈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벤처기업 난테로의 리처드 서스턴 사회이사는 인터뷰에서 TSMC는 미국의 선택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 하나로 대만 업체를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을 시행하며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목적을 두고 있는 만큼 TSMC가 미국의 뜻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이 좀 어폐가 있는 게 있어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고 어떤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리처드 서스튼, 이는 TSMC에서 15년간 최고 법률 책임자로 일했었던 TSMC의 주류 TSMC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TSMC의 협조적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TSMC가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냐는 디지타임즈 측의 질문에 신중하게 의견을 내자면 보조금을 받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스는 미국의 공장을 설립하고 가동하는 모든 과정에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꺼내 든 것, 결국은 미국을 원해서 미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보조금을 했지, 이러한 대만과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이러한 것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죠. 하지만 TSMC는 채권 발행 등 방식을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충분히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된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금과 또 다른 채권을 통해서 채권을 풀게 되면 돈이 들어오죠. 주식을 파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채권의 문제점이 이 기업이 망하더라도 여기를 모두 다 끌어올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좀 있지만, 채권은 기업의 경영권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리고 돈을 빌려올 수 있죠. 이러한 채권 시장에 채권 발행을 하게 되면
TSMC와 같은 경우는 특 A등급의 회사이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기 굉장히 쉽다라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 정부가 보조금 제공을 빌미로 기업의 사업 활동을 엄격히 규제한다면 TSMC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 삼성전자 등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통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스는 TSMC와 삼성전자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게 된다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지정학적 리스크 분산 때문에 가능성이 있다는 수뉴원 전 TSMC의 대변인의 의견을 동조한다는 입장도 덧붙였죠. 디지타임즈는 최근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사탕을 가장한 독약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는 TSMC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은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하기 어렵다라는 점을 이유로 제시를 했죠. 첨단 기술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TSMC가 중국 진출을 확대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된다면 도태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만의 매체인 연합보는 미국이 보조금을 장기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이상 인건비나 공장 유지비 등 원가 부분에서 보면 보조금의 효과는 한계가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미국의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다라는 그런 의미죠. 연합보는 TSMC는 미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것에 관해서 낙관적 분위기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TSMC가 미국과 중국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SMC가 중국과 관계를 포기하고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대상에 포함돼도 큰 이득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죠. 자, 지금 보시면 3나노에 대해서 애플이 여기에 뛰어들면서 3나노 공정 개발에 물꼬를 텄다. 이는 다른 측면으로 봐도 돼요. 어떤 측면으로 봐도 되냐면 내년에 새로운 SoC가 나잖아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새로운 SoC가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사전에 얼마나 물건이 잘 나오는지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애플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하고 내년에 나오는 SoC 가운데서도 최적화할 수 있는, 만약 출하 자체가, 양산 자체가 내년으로 밀리게 되면 이 위험성에 바로 노출될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지금 인텔과 같은 경우도 지금 TSMC의 문제가 조금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빨리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죠. 이것을 빨리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많은 생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패도 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 초기 물량에 대해서는 좀 손해가 있더라도 돌려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기업 애플을 통해서죠. 또한 TSMC에 대해서 디지타임즈는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것,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럴까요? 지금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중국은 점차적으로 도태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점차적으로 기업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에서 빠져나온다. 일부가 빠져나오고 신제품에 대해서 신제품 아이폰도 중국과 인도에서 동시에 생산한다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미중 관계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반도체 문제에서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됐을까? 대만이 대만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우리들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